오늘의 행사를 축하해주는 순서로 세련된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고음의 섬세하고 화려한 레파토리를 노래하는 소프라노 강정아님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정아 선생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강정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 세타령 조두남 작곡가님의 세타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사병이 기러기야 고국 찾는 적동새야 짝을 지어 낭새야 햇빛 부는 갈매기야 에루야 좋다 좋다 어디로나 어디로나 에루야 좋다 좋다 새가 노래한다 무슨 새가 노래하나 정달새 길베베 부엉새는 부엉부엉 비둘기는 구불구불 딱따구리 딱따르르 뻑뻑새는 꿀꿀꿀꿀 에이구야 좋다 좋다 어디로나 어디로나 에이구야 좋다 좋다 어디로나 어디로나 산자리랑 산이 새소식 왔다고 숲에서도 딩동댕동 들에서도 딩동댕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들으셨어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아주 가사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잘 음미하시면서 두 번째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며 걸음걸음들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보러 골목골목 담자를 달빛에 반기네 겨울
멋진 곡으로 오늘의 축하 분위기를 한층 돋궈주신 소프라노 강정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은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학의 대중화 운동과 디카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될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제주의 문인들 그리고 바다 건너 멀리서 많은 디카시인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제 제주의 강풍이 심해서 비행기가 많이 결항됐습니다. 우리 지부 이승국 시인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내일은 날씨가 정말 좋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섬은 아무나 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좋은 분들이 오시는 줄 알고 하늘도 길을 활짝 열어주셨나 봅니다.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총회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카시란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합성어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하나로 일상에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시적으로 새롭게 이해되는 작품이 바로 디카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디카시는 문자시의 상상력과 달리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의 의미를 기본 바탕으로 촌철살인의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문학의 장르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학으로 문학의 한류를 이어가고 있는 디카시의 발전과 함께하게 될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산 명예지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디카시의 상징적인 인물은 윤석산 교수님이십니다. 윤 교수님께서 구축하신 디지털 한국문학관에 2004년 디카시가 최초로 연재됨으로써 디카시는 그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주도 지부를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는 교수님을 지부장으로 모시려 했으나 명예 지부장을 맡으시고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창립총회에서만큼은 윤석산 교수님께서 지부장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대 수술을 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시기에 환영사를 제주도 지부 부회장 이승국 디카시인이 대독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식을 참여하여 주신 서울 김종회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님, 최강인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멀리 베트남에서 건너오신 이상옥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어산 한국디카시학 발행인, 한국디카시인협회 경남도지부 회장이신 박우담 시인님, 을 비롯해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은 식구라는 생각에 늦게 거론했지만 우리 제주민인협회 박재형 회장님과 제주문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카시는 어쩌면 1999년에 제가 구축한 한국 디지털 문학 도서관 때문에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도서관은 정부 전자도서관보다 5년 먼저 설립했고 2004년 6월부터 이상욱 교수가 이 도서관의 디카시 50편을 연재하고 그 연재를 가다듬어 보성가도라는 세계 최초의 디카시집을 발행하고 다시 디카시
창작 인문이라는 이론서를 펴내면서 성행하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미래는 디카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 드물어 카메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의미 중심의 아날로그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었지만 지금은 최고급의 사진기보다 훨씬 뛰어난 핸드폰을 어린이들까지 들고 있으며 아날로그 천연색 사진을 곁들여 작품집을 발행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었을 뿐 아니라 유통과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디카시 기능은 문자시와의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시는 추상적인 기호인 나열이라면 여러 번 되풀이해 읽고 음미해야 시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디카시 사진은 초두의 작용을 일으키며 독자들을 각인시키고 함께 쓴 문자시를 통해 사지로 다시 말하지 못한 것들을 덧붙여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끌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학 작품의 보급이 디카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카시의 성장은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세계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독한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하다가 한동안 병원을 오고 가느라 방치했던 한국문학도서관을 지난해부터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원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작품을 묶어서 전 세계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하고 받아 읽을 수 있도록 그것도 무상으로 꼭 우리 문학과 우리말을 세계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디카시를 사랑하는 시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에서의 일정이 보람 있도록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상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디카시인협회 김종회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종회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이 국제화 시대라서 또 이 제주도는 국제도시라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계속 영어로 말하면 피차 어려우니까 한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여러 번 왔습니다만 이번처럼 감동적인 경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소박한 문인 모임으로 디카시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을 익히고 또 수저를 함께 나누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도 뜨겁고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상 교수님을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어른께서 한국 디지털 문학도서관을 시작하시고 나서 서울에서 한두 차례 배웠죠. 고려대학의 최동호 교수님하고 같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눈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또 이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물론 쾌유하시고 그래서 이 음성도 좀 들려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특별시 지부가 한국 디카시인협회의 지부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바구담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경상남도 지부 창립을 했고 오늘 두 번째로 제주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얘기는 디카시가 앞으로 여러 지역으로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운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이 지부를 준비하고 있고 또 요청이 있고 그래서 함께 해 나가자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윤 교수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옥 교수께서 경남 고성에서 이 시집을 내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남부 일대를 돌아서 지금은 해외까지 널리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뉴욕이나 LA나 그리고 시카고 같은 도시들의 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고 이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지부들은 자기 주정부의 문학단체 등록을 했습니다. 디카시 연구소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현지에서 공모전도 하고 또 행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길이 막혀 있어 스스로 소통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디카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지역적, 공간적 환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좀 침체해 있었으나 앞으로 거기에 있는 시인들도 오고 또 우리도 가고 이런 날들이 올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에는 우리 이상옥 교수께서 정주에도 가 계시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 순회를 하면서 큰 도시들에 디카시 공모전이 열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해외에서의 디카시 공모전 중국인 학생들이 이를테면 우리말로 디카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한류죠.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면에는 이 한국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힘을 갖고 그런 연유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를테면 미국 같은 나라에는 하버드나 UCLA 같은 데에 이 한국어학의 풀 코스가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교마다 나라마다 곳곳에 한국어학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거의 큰 대학에는 한국어학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를테면 이것이 이제 문자시처럼 길게 복잡하게 어렵게 써야 되는 것이라면 그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어려울 텐데 영상과 시적 언어를 결합하는 컴팩트하고 그리고 순발력이 있는 이런 장르인 까닭으로 정말 이 한류가 새롭게 펼쳐져 나가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하나의 문의 장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디카시는 일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감남 얼려 누구나 디카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과 같은 시대 활자매체 문자문화의 시대에서 전자매체 영상문화의 시대로 현저히 전화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영상을 활용해서 이를테면 문해창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장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압축성, 기동성 이런 기능이 동호인들 상호 간의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과거에는 없던 그와 같은 새로운 문해 장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쓰는 것으로서는 이를테면 소설에 있어서 연편 소설이나 미니 픽션이나 그 다음에 한참 지금 이 하나의 운동이 되고 있는 스마트 소설 쓰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시에 있어서도 시는 여러분 가장 구원한 문학 장르죠. 인류 최초의 문해 장르가 시라고 해도 됩니다. 소설, 수필 이런 장르는
중세 이후에 넓게 발달한 것입니다. 이 시가 말하자면 짧게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차츰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비극이나 서사시나 이렇게 발전을 해간 것이겠지만 짧은 시의 근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시조라든지 일본에서는 하이쿠라든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 말하자면 짧게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차츰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비극이나 서사시나 이렇게 발전을 해간 것이겠지만 짧은 시의 근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테면 시조라든지 일본에서는 하이쿠라든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literary expression, 그러니까 문자로만 표현하는 것이었죠.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 짧은 시상을 영상과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디카시를 하나의 생활문학이라고 정의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런 전문 체육이 있지만 우리가 친구들하고 동네 근린공원에서 운동하는 이런 생활체육, 우리 실생활에 직접 맞닿아 있는 이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카시는 말하자면 이런 생활체육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카시가 쉽고 어떤 일정한 수준 이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하이쿠의 경우에 기가 막힌 시들이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20세기 초반부터 짧은 시쓰기 운동을 전개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손님이 오면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짧은 시를 읽게 하거나 암송 또는 쓰게 하기도 하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문학 가운데서 그 중에서 작지만 강력한 그리고 의미가 깊은 이런 수준 높은 예술성이 있는 미학적 가치가 있는 디카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야 할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디카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디카시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어깨를 곁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간혹 오랫동안 시를 써오신 분들이 디카시가 무슨 시냐, 그걸 어떻게 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카시는 시가 아닙니다. 디카시는 디카시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걸 못 알아들으면 모르는 건 오질 앞에 싸줘도 몰라요. 못 알아들으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디카시는 디카시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영역과 방향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을 오래 해가지고 말만 하면 길게 합니다. 이 직업병에도 못 고쳐서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 와서 이것만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잘 안 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래도 많이 지금 고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는데요. 한국 디카시인협회 그리고 국경 없는 디카시인회가 결성이 되어서 이제 새로 창립되는 지부들과 함께 서로 이를테면은 오랜 길벗이자 또 먼 길을 함께 내다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동력자로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디카시인협회와 국경 없는 디카시인회가 관련된 지자체나 또는 중앙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좀 해결이 되면은 여러 곳에 있는 디카시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번 그리고 국제적인 행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정말 좋은 얼굴 보면 기분 좋고 대화를 하면 유익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디카시와 더불어 기념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참 운이 좋습니다. 우리 김종회 회장님이 바다를 건너오셔서 여러분께 이렇게 무료 디카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꼭 선물로 받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그리고 다음은 디카시의 창시자이신 이상욱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욱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카시는 2004년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운동으로 펼쳐졌는데 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한국 디카시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종혜 교수님의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 그때 창신대학 문해창작과에 출강하고 계시던 최강임 시인이 또 경남에 오셨기 때문에 고성을 중심으로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운동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펼쳐졌지만은 김종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문학 한류적인 어떤 그런 거의 언론에서도 문학 한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문학 한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산 교수님께서 아주 디카시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제주도의 큰 시인이신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산 교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대를 예견하고 문학이 앞으로 어떻게 할자 매체를 넘어서 영상 매체와 결합되어서 지평을 넓힐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누구보다 더 실용가로서 시인으로서 하셔가지고 아마 사제를 들어서 디지털 한국문학도서관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아마 그 재정적인 부담을 혼자 더 맡으신 거로 알고 있고 제주도에서 그 뜻깊은 그런 디지털 도서관을 좀 지원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건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성을 중심으로 디카시 지역문화운동이 이루어져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만약에 윤석산 교수님께서 디지털 한국 도서관을 구축하지 않았으면은 오늘의 디카시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카시가 일본의 하이쿠처럼 세계적인 장르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아마 윤석산 교수님이 사제를 들어서 그 엄청난 소실을 감당하면서 구축한 그 디카시가 그렇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윤 교수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문학도서관을 윤 교수님이 구축하시고 디카시의 태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이여산 시인께서 제주도가 디카시의 고성 못지않은 그런 태반인데 이걸 좀 조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바쁘신데도 김종혜 우리 한국 디카시인협회 회장님도 만나고 우리 또 최강임 시인 저 몇 사람이서 항수는 소나기 마을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언어를 했습니다. 고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성은 디카시의 발원지가 맞는 것이고 그러면 제주는 뭐라고 명명해야 되느냐 태반의 어떤 그런 구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는 디카시의 본향이다. 그때 그런 식으로 대충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산 시인께서 그때 제주도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고성은 고성대로 또 발원지로서 발전을 시키고
또 국제적으로 오신 제주도가 디카시의 본향으로서 포스도 씌우고 앞으로 디카시 박물관도 씌워서 이 어떤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제주도에서 하자고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잘 뜻은 좋았지만 그게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여산 시인께서도 진주로 오셔가지고 한국 디카시학 창간하시고 진주를 중심으로 지금 디카시가 굉장히 과부담 한국 디카시의 백경남 지부장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한국 디카시학 주관을 맡고 계시죠. 그래서 진주가 또 하나의 어떤 디카시의 새로운 부흥지로 지금 이행기 문학제에서 이행기 디카시 신문학상도 제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에 구성했던 그게 이번에 제주 특별 네, 자치도 지부가 우리 김종회 회장님께서 흔쾌히 인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여산 시인께서 꿈꾸던 그게 현실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성은 고성대로 디카시 문학관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새로운 군수님과 함께. 고성보다 더 고성이 실질적으로 발원지로서 그런 역할을 최강림 시인이나 우리 김종희 교수님 제가 그렇게 힘을 모아서 같이 에콜로서 한 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고성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카시가 문학 한류로 발돋움하는 이 점에 다시 제주도의 디카시 본향 프로젝트도 세우고 디카시 박물관도 세워서 고성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디카시 국제적인 페스티벌을 제주도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더 제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와 편견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국 디카 시학을 통해서도 그렇고 디카 전문 시인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예제에서도 추천하고 디카시 공모전 대상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디카 시인으로 정식 등단으로 우리 한국 디카 시인협회 인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연솔 시인이 아마 시와 편견 1호 디카 시인 맞죠? 예, 그리고 이승국 시인도 디카시 2호 그러니까 아마 디카시 전문 시인으로는 아마 두 분이 아마 우리 디카 시단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디카 전문 시인으로서는 어떤 최초의 시인들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문영위원장을 맡고 또 부회장을 맡아서 윤석상 교수님을 앞세워서 제주도의 어떤 디카시의 본향으로서의 상징성을 내세우면서 실무적으로 해나가니까 제주도는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여산 시인이 제안하신 그런 좋은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우리 김종희 교수님도 와 계시니까 한국 디카 시인협회에서도 아주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줄 겁니다. 저도 김종희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요즘 말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을 실어주시는 격려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욱 시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효근 한국디카시인협회 부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복효근 시인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복효근입니다. 저는 다행히 중학교 선생이어서 직업병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축사라고 하니까 축하의 말씀이죠. 짧게 한 10분만요. 네, 오늘 창립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남 지부 창립대를 했는데 바로 곧 이어서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 제주에서 이렇게 뵙네요.
아마 많은 시인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또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남 전북지부, 충남 충북지부, 경기지부 생기는 것은 뭐 순간이겠고, 아까 LA 뉴욕 말씀하셨지만 이제 파리 지부, 런던 지부가 곧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또 이 교수님 저 데리고 가실 거죠? 또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제가 일주일 전에 네네. 2주를 머물다 갔어요. 아, 근데 말씀 제가 안 하고 다녀왔을 때도 있으시죠? 그때 제가 한 서너 편을 훔쳐갔습니다. 디카시를. 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뭘 하고 계셨는지 제주 지부 눈 크게 뜨시고 다른 부에서 훔쳐가지 않을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얼결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만 다시 긴장하고 우리 디카시를 열심히 해보고 또 널리 보고갈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디카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10분 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종희 교수님 또 이상욱 교수님 다 이렇게 다 말해버리셨어요.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 디카시는 시가 아닙니다. 사진도 아닙니다. 단순히 시와 사진의 결합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어느 잡지 한 기퉁이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깊은 곳을, 그리고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드러낼 수 있는 본격 예술로서 성장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표군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재형 제주문인협회 회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재형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초파일 날 제자 지행 스님이 봉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스승님 앞에서 설법을 못하겠다고 그 설법을 안 하고 그 초파일 제사라고 할까 끝내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오상철 교수님이 저희 교육대학교 스승님이신데 선생님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 디카시 영정을 개척하신 김종예 회장님과 또 이 이상옥 교수님, 그리고 제주도의 디카시의 어떤 그 본향을 만드셨다는 윤석열 교수님, 이하 임원님과 임원 내빈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국 디카시인협회 제주 특별자치도 지부의 창립 총회를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모든 창작에는 이제 고통이 따르죠. 이제 그런데 디카시는 아무래도 그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왔고 제주도에 이제 정착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개척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나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2, 3년 또는 몇 년 안 가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 동생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이제 죽었고 한 달 전에는 또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청출어람이라고 늘 얘기하는 제자 김재윤 국회의원이 일주기였고 유고 시집 발간식이 서귀포에 있었습니다. 그 출판식에 가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시집을 오늘 이제 탐독을 이제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가슴속에 닿으면서 비록 김재윤 군은 불행한 정치적인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시를 남기고 갔구나 하는 감동을 이제 가슴에 간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6학년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음악은 살리라, 음악은 영원히 죽지 않네라는 이제 노래를 배워주셨습니다. 아마 디카 씨 역시 앞으로 한국 문단이라고 할지 또는 세계 문단에 큰 발자국을 남기는 단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디카 씨를 순간이게 찰나에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글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디카시를 통해서 우리 디카시를 창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즐거움도 있고 또 보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카시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남으리라 이제 그렇게 믿어봅니다. 디카시인협회 제주도 지부 창립을 축하드리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축사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다음은 경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 디카시는 2004년 전 제주교육대학 윤석산 교수님이 구축하신 한국디지털문학관을 통해 이상옥 시인의 50편의 디카시가 연재되고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가 출간되면서 새로운 문학의 장르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이 시인의 고향인 경남 고성을 중심으로 디카시 지역 문예운동이 펼쳐졌고 2016년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 새로운 문학 용어로 디카시가 등재된 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디카시가 수록되고 대학교 문화창작학과에서도 하나의 시의 장르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이자 개간 디카시 발행인인 이상옥 시인은 올해 1월 베트남 메콩대학교에서 한국어 전이공 교수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치면서 디카시의 세계화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국 디카시인협회가 공식 출범되었고 이와 함께 디카시인 등단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제주 인터넷신문 뉴스앤제주에서 디카시 신춘 문예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일간지 경남 도민일보에서도 제1회 디카시 신춘 문예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예지 한국 디카시학에서는 1,000만 원 고려에 한국 디카시학 문학상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작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문학의 대중화 운동을 일으키며 디카시는 현재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진주에서 박우담 시인을 지부 회장으로 추대하고 한국 디카시인협회 경남 지부가 공식 출범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창립 총회를 이어가는 한국 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는 전 제주교육대학 교수이신 윤석산 시인님을 명예지부장으로 추대하고 이승국 디카시인이 부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주대학교에 서버를 두고 있던 디지털 한국문학관을 운영하시는 윤석산 교수님의 해안으로 디카시와 제주도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부를 인준하여 주신 김종회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칙 통과입니다. 창립총회의 회칙은 한국디카시인협회에서 인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준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제일 상징적인 순서입니다. 네, 인준서 전달은
윤석산 명예지부장님께 한국디카시인협회 최강임 한국디카시인협회 집행위원장님께서 인준서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인준서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명예회장 윤석산 본회 정관 제1조 2항에 의거 귀지부를 인준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디카시인협회 회장 김종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가시기 전에 기념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앞쪽으로 네,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네, 단상 앞쪽에 조금 가운데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가운데 쪽으로 와주시면은 네네네네. 네, 잠깐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임 집행위원장님의 소감을 말씀하시는 순서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상을 받다가 위임하는 것은 처음 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2004년도 3년도인가 한국문학도서관에서 처음 또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인석선 교수님과 그리고 같은 시문학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인연이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 와서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아주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디카시는 아까 다 앞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지금까지 이상욱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김종희 교수님을 모시고 디카시를 해온 만큼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것은 이제 그다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문화 콘텐츠화하는 일 그리고 한국시인협회와 한국디카시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 세계화하고 그리고 한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말은 아드로노가 처음 썼지만 사실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말은 한국이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강국 그 중에 하나가 디카시가 만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같이 하시는 그런 어떤 한 행로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임 집행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한국디카시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총회가 원만하게 성사되었음을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창립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장례가 정리되면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